안녕하세요. 글로벌 ETFTV입니다. 2021년 1월 22일 새벽 한 5시 반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일자 기준으로는 1월 21일 종가가 이제 조만간 끝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한 강보합 정도 수준입니다.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네요. 여전히 그 빅테크 쪽이 오늘 애플 주가가 굉장히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그 나스닥 기술주 팡플러스 이쪽이 강한 가운데 정말로 제가 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했을 때 이상하게 그 신재생 에너지 특히 그 태양광과 뭐 이쪽 관련이 별로 어제 안 올라가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 태양광 쪽이 가장 이제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그 신재생 에너지, 클린 에너지 쪽을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거기에 속하죠. 이 중에서도 클린 에너지에 거의 뭐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한 70% 정도 점유하는 것이 그 신재생 에너지, 클린 에너지 쪽 모양에서 태양광입니다. 이 태양광을 갖고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태양광 ETF가 미국 시장에 밖에 없고 이것도 한 배짜리밖에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러면 그 뉴스에 가보기 전에 왜서 우리가 태양광을 바이든 시대에 해야 되는가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후변화 해박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하면 약간 좀 미국 이기주의고 그 다음에 석유산업 이해를 대변하고 있죠. 화석연료 이걸 사용하고 있는 이 기후변화 해박은 소위 말하면 그 기후가 달라지는 것이 인류가 화석 에너지를 많이 씀에 따라서 그이 화석 에너지를 갈 건 많이 줄이자. 이걸 위해서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 협약을 참여했고 195개국이 참가했습니다. 그럼 전 유엔국이 다 참가하고 있는데 이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2015년 파리 협정을 통해서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이기주의, 뭐 나는 기후변화예요 이런 거 안 믿는다. 심지어는 이걸 사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를 했죠. 이러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이 어마어마무시했습니다. 이 바이든은 아예 그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기후변화 협약 복귀를 갖고 대선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것이 기후변화 협약인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면 뭐 에너지 절약이 뭐 현실적인 건 하지만 그 신재생 에너지 리뉴어블이라는 것이 그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이게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입니다. 굉장히 고급 자료죠. 책에서 거의 21%가 리뉴어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서 한 70% 차지하는 것이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발전 이게 차지하고 있죠. 그럼 한번 뉴스를 체크를 해보고 오늘은 한번 태양광 중심으로 한번 종목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뉴스부터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뉴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 친환경 정조준 배터리 태양광 빛본다. 이미 이렇게 뉴스가 썼네요. 그 배경 지식을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참 안 좋은 기사인데 저도 이거 국민연금 가입자인데 LG화학 팔자마자 60% 급등 체면국인 국민연금 이 국민연금이 참 이 펀드 매니저가 이게 LG화학이면 2차 전지의 핵심주인데 이걸 팔다뇨. 팔게 아니라 대로 사야 되는데 이거 펀드 매니저 이거 우리 같은 이거 초보 개미보다도 이거 못하네요. 이거 참 국민연금
망신당했습니다. 그 investing.com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우가 오늘은 플랫 쉬고 있지만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 있으며 애플이 기술주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애플이 3.3% 이제 상승하고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1월 21일 날 그 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건 스탠리에서는 애플 주가를 현재 144달러에서 152달러로 갖고 상승시켰다. 이게 또 호재인 것 같습니다. S&P 500이 0.20% 상승, 나스닥은 0.64% 상승, 다우존스 지수는 0.14% 상승입니다. S&P 500 랩을 보면 오늘 뭐 애플 주가가 3.29%로 하듯 올라가는 게 눈에 띄네요. 반도체도 나빼듭니다. 뭐 AMD도 올랐고 인텔도 올랐고 엔비디아 뭐 이쪽도 오르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는 오늘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린 태양광에 대하여 한번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 태양광은 참 아쉽지만 중국이 전 세계 글로벌 태양광 생산 기업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중국의 태양광 기업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경우는 보리협품 에너지입니다. 폴리실리콘 업체 세계 1위죠. 한번 주가를 가보겠습니다. 보리협품 에너지 일봉 차트입니다. 5.18% 이렇게 상승했네요. 이야, 저하고는 이 보리협품 에너지하고는 악연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해외 주식을 갖고 중국 주식부터 시작했는데 이 첫 종목이 보리협품이에요. 제가 제 기억에는 한 4달러 정도 사갖고 이걸 반토막 2달러에 판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2달러네요. 이게 정말 저한테 악몽의 주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죠. 이걸 한번 월봉으로 봐볼까요? 이게 코비드19 이후에 폭등을 하고 있나요? 이게 0.2달러가 2달러 됐으니 거의 한 10배 뛰기 한 겁니다. 이거 보면 어마어마하겠죠. 제가 옛날에 4달러에 산 적이 있었다고요, 이거요. 처음에 회사에 어떤 재테크 강사가 와서 보리협품 에너지 이걸 사면 아주 떼부자가 된다. 뭐 이 5달러 간 적도 있잖아요. 아마 이때쯤 샀을 것 같습니다. 이때 샀다가 아주 된토막 났습니다. 이게 그 5달러 되던 게 이게 팬데믹 위기 때 0. 아까 얼마였죠? 0.21달러. 5달러가 0.21달러 됐으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토막을 났는지 언뜻 봐도 이게 뭐 한 100분의 1 토막 났나? 와, 이런 무지막지한 겁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아주 이 팬데믹 위기 위에 이렇게 아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보리협품 에너지가 이렇게 뜬다는 것은 아까 기후변화 해봐 태양광하고 관계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가서 태양광 ETF를 봐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상장된 태양광 ETF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해박 복귀를 갖고 맞아갖고 태양광 ETF가 뜨고 있습니다. 오늘 한 배짜리가 무려 4.70% 상승입니다. 사실 오늘 상승률로 따지면 이 태양광 ETF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타이틀을 이걸로 잡은 겁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시로입니다. 태양광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함께 담은 ETF가 있습니다. 클린 에너지입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ICLN 클린 에너지 1배 레벨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3.74% 상승했습니다. 클린 에너지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가 한국 시장에서 1등급입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에 상장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 액티브 ETF입니다. 2.73%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중국 전기차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한국의 IT 레버리지도 1등급입니다. 봐보겠습니다.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 30분봉 차트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6.32% 급등을 했습니다.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미국 시장에 가서 오늘 애플 주가가 올랐죠. 미국 나스닥이 1등급입니다. 봐보겠습니다. TQQQ 미국 나스닥 300 레버리지입니다. 2.5%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미국 나스닥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입니다. 미국의 IT 기업도 1등급입니다. 봐보겠습니다. TECL IT 기업 날아가고 있나요?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3.54% 상승했습니다.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소비재로 가보겠습니다. WANT 미국 소비재 300 레벨입니다. 2.01%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미국 소비재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소매업을 봐보겠습니다. RTL 미국 소매업 300 레벨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2.94% 상승했습니다. 미국 소매업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입니다. 미국의 건설주가 어제도 1등급이었죠. 한번 봐보겠습니다. NAIL 아마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구축 이런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5.06%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미국 건설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중국의 IT 기업이 어제도 1등급 굉장히 강해 폭등입니다. 오늘도 1등급입니다. 봐보겠습니다. G웹 중국 IT 기업 200 레벨입니다. 뉴트럴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0.26%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베트남을 봐보겠습니다. VNM 베트남이 한번 출렁했었죠. 다시 상승 추세에 복귀했습니다. 1.21%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베트남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이머징 마켓 평균을 봐보겠습니다. EDC 이머징 마켓입니다. 뉴트럴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0.86% 상승했습니다. 이머징 마켓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BDI 벌크션 운임지수가 또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봐보겠습니다. BDRY BDI 벌크션 운임지수입니다. 5.0%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BDI 벌크션 운임지수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2021년 1월 22일 미국 일자기 전에 2021년 1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E10 시장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픽스 공포지수가 여전히 3등급 중립을 유지하고 있고 때문에 변동성 축소 진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위험 채권은 2등급이고 미국 국채가 여기 안 보이죠? 지금 5등급입니다.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 가속 분위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글로벌 증시는 상승 기조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달러 지수가 드디어 3등급으로 떨어졌네요. 그래서 달러 약세 진입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2등급이 많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도 상승 기조로 복귀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원자재 시장 모두 상승 기조가 되겠습니다. 한번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가 지수 쪽입니다. 미국 빅스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미국 공포 지수보다 아래 등급 또는 4등급, 5등급은 100% 매도입니다. 이게 꽃장에 일부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멕시코, 러시아를 해서 미국의 또 일부 업종별 ETF도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3등급은 빅스와 같은 등급은 위험자산 선호면 여기 간망입니다. 간망의 의미는 안 갖고 있으면 굳이 살 필요 없고 또 갖고 있어도
굳이 팔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신규로 매수하는 거는 여기 빅스보다 한 등급 위는 2등급인 입질 매수, 이거보다 매수 조건이 더 좋은 것은 1등급, 빅스보다 2개 등급 이상인 1등급인 공격 매수, 공격 매수 쪽을 갖고 저는 이쪽을 비중을 갖고 계속 그 확대를 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원자재도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달러 지수가 이제 3등급이죠. 달러 지수보다 아래 등급 또는 4등급, 5등급. 여기 천연가스가 지금 5등급이에요. 그래서 이 천연가스는 매도해야 됩니다. 천연가스는 매도 신호 나왔고요. 여기 3등급은 달러 지수와 똑같죠. 여기는 간망입니다. 갖고 있다면 가만히 있고, 안 갖고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굳이 신규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달러 지수보다 한 등급 위인 2등급만이 입질 매수가 되겠습니다. BDI 지수는 굉장히 강하니까 뭐 1등급은 볼 필요 없이 이런 건 공격 매수죠. 그냥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상세한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주가 지수입니다. 미국 나스닥100, 미국 IT기업, 미국 건설, 미국 소비재, 미국 소매업, 중국 IT기업, 중국 전기차, 베트남, 이머징마켓, 태양광, 클린에너지, 한국 IT는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입니다. 오늘 이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태양광입니다. 아까 오늘 뭐 그렇게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태양광이 어제 좀 별로 강하지 않아 갖고 제가 좀 조금 의아를 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 협의 변화 협약 복귀를 갖고 약속을 대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이 어제 크게 안 올라갔고 제가 조금 의아했는데 오늘 이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여기는 클린에너지란 것은 태양광 절반, 풍력 절반 뭐 이렇게 투자는 ETF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 굉장히 강했어요. 하여튼 이렇게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애플 같은 이쪽이 강하다 보니까 나스닥도 강했습니다. 미국 다우30, 미국 S&P 500, 미국 러셀 2000, 미국 팡플러스, 미국 S&P IT 기업, 미국 반도체 기업, 미국 바이오, 미국 나스닥 바이오, 미국 헬스케어, 미국 운송, 미국 지방은행, 미국 부동산, 미국 유틸리티, 유럽, 유로스닥스 50, 중국 CSI 300, 중국 홍콩 H, 인도 풍력, 전기차인데 2차전지, 한국 코스피, 한국 에너지화, 자율주행 전기차, 한국 2차전지, 한국 코스닥은 2등급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한국도 대부분 그 2등급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입질 매수입니다. 다음은 3등급입니다. 미국 혁신기업, 미국 개농기업, 미국 기초소재, 미국 금강기업, 미국 나스닥 클린 에너지, 일고는 3등급 중립니다. 여기 제가 미국 나스닥 클린 에너지는 오늘 주가가 올랐는데도 제가 3등급을 분리하는 것이 그 혹시 물세비 반등 영역에 있기 때문에 오르려면 클린에너지처럼 확실히 올라야 되는데 어정창가에 오른 건 제가 혹시 물세비 반등 이 공식에 딱 맞는 위치에 있어서 일단 3등급으로 분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뭐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미국 금융, 미국 원유기업, 미국 산업재, 미국 항공, 멕시코, 러시아는 4등급 하락 추세로 매도 신호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원유기업 같은 거는 어제 괜히 빠지는 거 사갖고 1등급 정보를 들어갔고 괜히 싸게 사다 하다가 오늘 또 손절매 쳤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원유, 구리, 니켈, 농산물은 2등급 상승 추세, 입질 매수가 되겠습니다. 아연, 팔라듐, 금, 은, 커피, 코코아, 설탕은 3등급 중립이지만 그 간망이 되겠습니다. 매수 신호는 아닙니다. BDI 지수, 이 BDI 벌크션 운임 지수가 또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BDI 지수를 이걸 갖고 기존에 갖고 있었는데 오늘 추가로 더 실었습니다. 미국 고위험 채권의 2등급,
그 다음에 이 미국 국채가 안 나오는데 이 5등급 쪽박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영자산 선호 분위기죠. 그 다음에 신흥국 통화가 여전히 2등급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엔화는 2등급, 달러는 3등급입니다. 여전히 원화 약세 분위기가 조금은 다소 완화된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하락 추세에 가야지 한국 증시의 본격 상승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르가 그래도 오늘 한 2등급으로 좀 어제에 비하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오늘 또 미국 증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강보합 수준이고 오늘 특히 빛나는 것은 태양광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기후변화 협약에 복귀를 하기 때문에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쪽이 굉장히 유명할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두 개 ETF가 유명한데 이 중에서도 태양광이 가장 오늘 주가 이탈력성이 굉장히 높아서 오늘 집중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상승 기조인 만큼 많은 수익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